파산을 2번이나 한 천만장자, 심지어 한 번은 40대에 무너졌던 스캇 갤러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려 98%가 모르는 상위 2%만의 비밀, 돈에 대한 완벽한 조언이 있습니다. 크게 시작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당장 월급의 3%로 시작하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교육이 진짜 부자를 만들 수 있다면 대학 교수들은 모두 백만장자일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 아직도 노력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을 깨버린 남자이자 이번 영상의 주인공 스캇 갤러웨이는 멘토이자 교수, 그리고 기업가의 팟캐스트까지 정말 못하는 게 없는 만능에 가까운 롤모델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 팟캐스트에서 돈에 대한 완벽한 조언들을 남겼죠. 젊은 사람들뿐만 아닌 모든 사람들이 과거보다 돈을 벌지 못하고 부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해로 이 모든 것들은 해결이 가능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런 확신이 담긴 메시지를 던진 스캇. 이번 영상에선 돈에 관련한 그의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스콧은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아메리칸 드림 혹은 내 집 마련이라 불리는 환상을 언급합니다. 모두는 자가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꿈을 꾸며 자신의 집을 마련하는 것이 마치 성공의 첫 관문인 것처럼 말하곤 하죠. 하지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사실 이 문장은 내셔널 리얼터 어소시에이션, 미국의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올리고 그 대가로 자신들의 수수료를 더 챙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마케팅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세상 곳곳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내 집 마련 이 네 글자를 가지고 성공과 실패라는 선을 중간에 긋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게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까요? 물론 과거에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상은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대학원을 졸업 후 MBA 과정을 밟고 첫 취직을 하게 됐을 때의 연봉은 1억. 그 당시 샌프란시스코의 집은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부가 모인 도시였는데도 연봉의 3배가 채 안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과거에 저같이 MBA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은 예전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죠. 대부분 2억에서 3억의 연봉을 받아요.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의 현재 집값은 평균 25억을 웃돌고 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볼 필요도 없이 큰 차이가 생겼죠. 물론 바쁜 도심이 아닌 외곽이라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재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의 집값은 자가를 구매하는 것보다 월세를 내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조언을 남긴 스콧. 최근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후만 봐도 금리는 2%에서 높게는 7%까지 치솟았습니다. 즉 과거엔 말이 되던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전혀 말이 되지 않죠. 또한 조용히 부를 쌓아온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꾸준하게 부동산이 아닌 주식 투자 혹은 자신만의 도전을 이어가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즉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이란 척도 때문에 무리해서 모든 것을 내 집 마련에 투자 후 마냥 잘 되기만을 바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다른 도전을 충분히 해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는 이 부분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잘 생각해보면 당신이 제일 피해야 하는 건 집을 무리해서 구매 후 남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빚을 지고 집을 살 가치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감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절대 좋은 상황을 만들지 못해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자신의 재정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 얼만큼 남았는지와 연소득과 부가소득을 포함한 자산 규모, 그리고 어느 도시에 사는지의 여부까지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산하며 알맞게 나아가야 하죠. 누군가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만든 환상에서 벗어나세요. 집을 구매하는 이유는 인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극단적 충동을 일으킬 만한 도박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길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런 조언을 남긴 스캇. 역시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합니다. 당신의 목표는 부자가 아니라 부를 쌓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정의하는 부자는 돈을 쫓는 사람이고 부는 경제적 안정감과 자유를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부가 수익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당신이 쓰는 돈보다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던 스콧은 두 가지 예시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제 친한 친구 중 한 명입니다. M&A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죠. 아마 성과금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친구는 매년 30억에서 100억을 벌어요. 하지만 그중 50%는 세금으로 나가고 전 부인과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나가는 돈과 햄튼에 살고 있는 럭셔리 하우스, 그리고 그 친구가 생각하는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많은 돈을 쓰죠. 그래서 사실 그는 저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버는 족족 모든 돈을 써버렸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항상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죠. 이 일을 그만하게 되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매일 잠 못 드는 밤을 보냅니다. 즉, 그는 부자이지 부를 이루지 못한 겁니다. 반면 두 번째 예시는 완전히 달라요. 올해 94살이 되신 저희 아버지인데 해군을 전역하시고 나오는 연금과 국가연금, 그리고 6개의 세차장을 가지고 계시죠. 아직도 수금은 직접 하러 다니세요. 그렇게 매년 6천만 원 정도의 부가 수익을 내고 쓸 돈은 모두 쓰고도 매년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남죠. 즉, 쓰는 돈보다 부가 수입이 더 큰 겁니다. 이게 바로 부라는 거예요. 당신의 꿈도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남지 않는 부자가 아니라 어떻게 돈을 쓰든지 부가 수입이 남게 되는 부를 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이루는 접근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쓰는 돈을 낮추는 것, 두 번째는 버는 돈을 높이는 것. 스캇의 인사이트에 담긴 정확한 메시지는 현재를 위해 미래를 희생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현재 돈을 조금 더 벌게 되었다고 더 큰 TV를 사거나 집을 이사하거나 더 좋은 차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돈을 미래를 위해 투자하세요. 수입의 10%, 20%, 그리고 30% 이렇게 미래를 위한, 부를 위한 투자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부를 이루게 되었을 때 그때 원하던 걸 편하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젊고 건강한 신체와 쓰는 것보다 큰 부가 수입이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쓰길 멈추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될 것인지 혹은 부를 이룰 것인지를 말이죠. 부의 열쇠는 얼마를 버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에 달렸습니다. 유형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라는 여유를 쫓아야 한다는 스캇의 조언, 그리고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연습법을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연습법은 돈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는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돈을 피하지 말고 부딪히며 배우기. 경제적 여유가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거나 혹은 어려운 것이라고 한계를 들이우곤 합니다. 그렇기에 돈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하는 부분이라고 그는 말했죠. 가까운 사람들과 돈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어느 분야에 있든지 세계 최고의 레벨, 아니 작은 도시에서도 극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은 해당 분야에 대한 대화를 끊임없이 할 겁니다.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은 일상 속 모든 것을 음악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말이죠. 함께 공부하면서 돈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장 먼저 구축해 보세요. 얼마나 버는지, 얼마나 저축하는지,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부동산, 금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 이미 경제적 자유를 이룬 저도 매주 4-5시간 정도는 저의 재정 상태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조언과 인사이트를 들어요. 이게 돈과 친해지는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스캇이 나는 두 번째 부의 조언, 열정이 아닌 탤런트에 투자하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대학교에서 빌리어네어들이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학생들에게 최악의 조언을 하더군요. 열정을 쫓아라. 일단 가장 먼저 이 조언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공한 이유는 단순히 열정을 쫓아서가 아니라 엄청난 노력과 역경을 이겨냈기 때문이죠. 즉, 열정만 찾는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진 않아요. 그렇기에 저는 재능을 찾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능이 있다면 상위 10%에 10년 정도 안에 들어가게 될 테고 15년, 20년 후에는 상위 1% 안에 들어갈 테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90%의 취업률을 가진 분야에서 재능을 찾는 것. 아주 작은 분야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분야에서의 재능이 가장 부를 빠르게 끌어당깁니다. 이제 다시 열정을 쫓으라는 조언을 살펴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열정은 취미에서 시작됩니다. 저도 제가 유능한 럭비 선수가 될 줄 알았어요. 체구도 적당했고 기술도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실제로 UCLA의 팀에서 운동을 해보니 알겠더군요. 아, 역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은 나와 다르구나. 즉, 취미 정도로 멈춰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예술, 음악, 모델, 운동선수 등의 목표들을 단순히 열정으로 쫓기에는 그에 대한 보상이 너무나도 작아요. 물론 열정을 아예 쫓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열정을 쫓기 위해서는 지금 당신이 열정을 가지고 하는 취미에서 현재 분야 1%가 될 때는 쫓아도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만약 당신이 1%라면 모두가 말할 겁니다. 당신은 천재라고, 혹은 돈을 쥐어주며 해달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열정이 아닌 재능을 먼저 찾으세요. 이런 조언을 남긴 스캇 갤러웨이. 그는 어느 정도 잘하는 레벨에서 자신의 재능을 찾아 위대함을 달성하는 방법은 단 하나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이 한마디로 정리했죠. Get in the game. 일단 뭐라도 시작하는 것. 시도하고 자신에게 솔직해지며 주변 사람에게서 피드백을 들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피드백입니다. 당신의 모든 경험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결국 당신의 스킬이 될 겁니다. 제가 남들보다 더 빠르게 큰 부를 이루고 2번의 파산을 이겨낼 수 있던 또 다른 이유는 수많은 거절을 버텨냈기 때문입니다. 거절에 대한 내성을 계속 키워갔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혼잣말을 미친 사람처럼 했어요. 나는 실수를 하게 될 거고 넘어질 테지만 다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그저 이렇게 계속 나아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이죠. 바로 여기서 Connecting the Dots, 살아오면서 찍었던 모든 점들이 결국 그림처럼 그려질 겁니다. 틀리지 않으려는 인생이 아니라 틀리더라도 경험하고 창조하는 인생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일단 뭐라도 시작하세요. 이번 영상 속 스캇의 조언이 어떠셨나요? 짧게 요약해보자면 남들이 혹은 사회가 말하는 부자가 아닌 자신만의 부를 새롭게 정의하고 사회라는 틀에 맞추기보다는 나의 상황과 성향에 잘 녹아드는 그런 방법으로 돈이 아닌 부를 쫓는 것, 그리고 열정을 쫓으려는 시도보다는 재능을 먼저 찾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하고 돈에 대한 대화를 습관화하면서 틀리지 않으려는 인생이 아니라 틀리면서도 창조하는 인생을 위해 거절을 향해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느낀 점을 댓글로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이번 영상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일상의 고민 끝 시작을 열어주는 계기가 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자신의 인생을 180도 바꾼 알리 압달은 말합니다. 변화가 전혀 없어진 삶, 이를 미루는 한심한 내 모습, 항상 겁에 질린 스스로가 보인다면 이 중 하나만 따라하면 됩니다. 인생을 180도 바꾸는 변화를 지금 시작하세요. 누군가는 꿈 같은 현실을 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남이 그려온 꿈 속에 산다. 주인공과 조연으로 나뉘는 것 같은 사람들의 삶, 선택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다고 간주하기엔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한 산 증인들을 수두룩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주인공들의 삶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 패배자의 삶을 살다가 180도로 인생을 바꾼 알리 압달은 아주 작은 변화 혹은 인식의 전환이면 누구나 주인공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두려움을 이기는 게 아닌 더 큰 용기를 만드는 메커니즘에 있다고 했죠. 이번 영상에서는 알리 압달이 나눈 인생의 두려움을 상쇄하는 간단한 4가지 셀프 테스트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의 끝 여러분은 너무 간단한 방법들을 통해 두려웠던 주인공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알리는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처음으로 제 사업과 유튜브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2010년에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계속해서 미뤄왔죠. 그리고 제가 찾아낸 미루기의 이유는 바로 내면의 완벽주의자적 성향. 하지만 제가 이 사실을 알아챘을 때는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2017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년간 방황하며 허송 세월을 보낸 알리. 그의 인생이 바뀐 첫 번째 스텝은 뭐였을까요? 알리는 말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처럼 제가 정확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찾았을 때 7년간 미뤄온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어요. 완벽주의자적 성향 때문에 시작을 못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행동을 막고 있던 것은 두려움이었거든요. 실패를 하게 될까 가지는 두려움, 남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끝내 포기할 것 같다는 두려움. 이처럼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부분은 두뇌에서 나타나는 두뇌 신경과학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부분뿐만 아닌 두뇌 속 두려움과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의 자극으로 우리의 몸과 온 두뇌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불확실성과 공포를 피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생존을 위해서 진화했지만 지금 현 시대에 비교적 안전한 삶을 사는 우리는 느껴야 할 공포와 두려움이 아닌데도 지레 겁을 먹고서 감정적 트라우마에 빠집니다. 하지만 지금 알리의 행보와 행동을 보면 시작과 도전에 대한 두려움은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알리는 자신이 시작한 4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극복했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UCLA에서 진행된 실험이기도 합니다. 바로 감정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 쉽게 말하자면 특정 사물이나 동물에 대해 극심한 공포나 트라우마를 가진 실험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 상황을 통제하게 했죠. 그리고 두려움이란 감정을 가장 덜 느낀 그룹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소리내어 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심리학적 용어로는 affective labeling, 감정에 이름 붙이기라고 하며, 우리가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형태를 만들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통제권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미루고 있는 일에도 이름을 붙여보세요. 지금 너무 바빠서 그 도전을 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마냥 미루려는 반응보다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건 혹시 실패하게 될까봐 걱정이 들어서야, 혹은 남들이 나쁘게 생각할까봐 두려워,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실제로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던 간에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에 이름을 붙이고 형상을 억지로 씌우게 되면 숨어있던 공포, 두려움은 우리 앞에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통제도 쉬워지게 될 거예요. 알리가 말한 두 번째 방법은 하워드 베커라는 심리학자가 주장한 레이블링 티어리, 사회적 이름표에서 시작됩니다. 쉽게 말해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름표들이 머지않아 그 사람의 인격이 된다는 거죠. 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정해준 인격에 대해 어느 정도 들어맞는 상황이 생기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의 시험을 망친 일 때문에 놀림을 당하면 멍청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낙인 찍거나, 수많은 인간관계 속 한 번의 실수를 통해 사회적 부적응자라는 이름표를 받아들여 버리죠. 그렇게 사회적 이름표를 사실인 것 마냥 받아들이고 머지않아 결국 그런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와 반대로 긍정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루기만 하며 준비하는 자신에게 평생 학습자라는 이름표를 붙였어요. 저는 끊임없이 배우고 나아갈 테니까 오히려 실패에 앞서 자신을 보면서 속삭였죠. 이렇게 나는 또 하나를 배운 거야. 즉, 닥친 상황 앞에서 자신에게 어떤 이름표를 붙일지 간단한 여부가 행동을 만들어갑니다. 이런 그의 말처럼 문제 앞에선 우리는 어느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문제 속 부정적인 나의 모습을 찾던지, 혹은 긍정적인 내 모습으로 나아갈 건지 자신에게 원하는 이름표를 붙여보세요.
알리가 나눈 세 번째 인생 전환법 10-10-10 법칙.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거절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픈 경험을 가진 우리는 도전 앞, 거절과 실패를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겁쟁이가 되어 살아가고 있죠. 그 순간 자체를 마주치길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순간이라는 단어에 이번 법칙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알리는 이렇게 말했죠. 거절과 실패를 마주할까 두려워하는 우리는 도전 후 즉각적으로 일어날 일들만 걱정합니다. 즉, 더 먼 미래를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죠. 이 부분을 완화해줄 심리학적 방법이 있어요. Cognitive Reappraisal, 인식의 재검토라 불리는데, 쉽게 말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관점을 바꿔서 감정과 인식의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보는 거죠. 내가 직면한 이 두려움이 10분 뒤엔 어떨까? 그리고 10주 뒤에는 어떻게 변할까? 마지막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생각할까? 만약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한다면 10분 후에 나의 모습을 보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10주 뒤에는 어떨까요? 아마 억지로 떠올려야 희미하게나마 기억이 나겠죠. 그리고 10년 뒤에는 아마 기억조차 못할 겁니다. 즉, 10-10-10 법칙의 세 가지 질문은 진짜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을 만드는 한 가지 기술입니다. 이런 그의 조언을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만약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10분 뒤에 나는 안도감을 가지겠지만 10주 뒤 그리고 10년 뒤에 스스로에게는 내가 그때 도전했다면 어땠을까? 혹시나 성공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후회로만 남게 되겠죠. 그러니 이제부턴 올바른 질문을 통해서 나아가세요. 알리가 나눈 마지막 방법은 배트맨 이펙트, 배트맨 효과입니다. 이 연구는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 레이첼 화이트 교수의 실험에서 탄생했죠. 그녀가 가졌던 궁금증은 단 하나, 아이들이 문제를 직면했을 때 만약 다른 자아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문제 해결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녀는 각각 아이들을 세 부류로 나누고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숙제를 줬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다양한 방해 요소들을 심어뒀죠. 첫 번째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별도의 규칙을 정하지 않고 숙제를 줬고, 두 번째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자신 내면의 생각과 느낌대로 행동을 하라고 했으며, 마지막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마치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 속 주인공이나 슈퍼히어로가 된 것처럼 생각한 상태로 눈앞에 숙제를 해보라고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의 결과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을 영화 속 캐릭터 혹은 동경하는 롤모델로 생각한 그룹의 아이들이 집중력과 자제력 그리고 끈기에 있어서도 월등하게 높은 결과치를 가지게 됐거든요. 알리는 이 부분을 자신의 삶에 완벽하게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제가 가장 동경하는 영화 속 영웅은 엑스맨에 나오는 프로페서 X입니다. 항상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두려워하고 도전 앞 걱정들이 몰려올 때면 저는 내면의 슈퍼히어로인 프로페서 X를 불러오기 위해 저에게 필요 없는 안경을 쓰곤 합니다. 이미 레이저 시술을 해서 시력은 너무 좋지만 마치 배트맨이 가면을 쓰는 것처럼 안경을 쓰는 순간이 저에겐 내면의 영웅을 꺼내는 일종의 스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안경을 쓰면 저는 제 자신에게 더 큰 자신감이 생기고 더 큰 용기를 얻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저만의 배트맨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롤모델은 누구인가요? 이번 영상 속 알리의 인사이트들이 어떠셨나요? 그의 인사이트를 짧게 요약해보자면, 두려움을 없애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반대로 더 큰 용기를 가지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다양한 질문을 통해 자신이 느끼고 있는 진짜 두려움이 뭔지, 그 속에 숨겨진 감정을 돌아보고 직접 감정과 내가 원하는 자아에 이름표를 붙여 실체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용기를 얻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트맨 효과를 위해 자신만의 신호를 만들고 원하는 롤모델 혹은 슈퍼히어로들의 자아를 두려움 앞 직접 느껴보면서 용기를 얻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기계발 분야에서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승승장구하고 있는 알리 압덜이지만 그의 과거는 스트레스 속에 갇힌 어린 대학생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연습법을 통해서
두려움 앞 더 큰 용기를 위해 노력했겠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두려워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자신에게 질문하고 이름표를 붙이며 내면의 롤모델을 깨워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이 오래전 꿨던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닌 목표가 되고 더 나아가 현실이 되어갈 겁니다. 저는 그 여정을 꾸준하게 응원하겠습니다. 200년간 내려온 성공의 법칙, 운명을 바꾸는 시작은 바로 지금 이 남자의 인사이트로 만들어질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 생각으로부터 시작해 운명이 바뀐다는 명언.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을 바꿔야 할까요? 200년 전 한 남자는 이 질문에 답을 제시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운명을 바꿨습니다. Thinking differently 라는 문구와 항상 내면의 직관적인 선택을 따른 스티브 잡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남들의 시선이 아닌 미래의 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며 그렇게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외에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세계 최고들의 멘토 토니 로빈스와 팀 페리스까지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한 남자가 써내려간 성공의 법칙을 따랐죠. 그 남자의 이름은 랄프 waldo 에머슨. 무려 200년 전 그가 쓴 에세이 성공의 법칙은 미국을 만든 사상이라고도 불립니다. 자기 신뢰, 올바른 가치, 인간관계에 대한 고찰, 그리고 배움과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 등 간단한 5챕터로 이어지는 그의 인사이트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속 하나의 나침반이 되어 성공의 길을 안내해왔죠. 이번 영상에선 랄프 waldo 에머슨 성공의 법칙 속 운명을 바꾸는 2가지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에머슨은 이런 메시지로 자신의 에세이를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인생의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는 우리 자신 외에 누구도 알 수 없으며 그 일을 하기 전에는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위대한 인물은 언제나 시대정신을 몸소 구현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존재를 보았다.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마음의 소리는 홀로 있을 때 귓전으로 흘러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수록 점차 희미해진다. 우리 인간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신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라. 자기 신뢰를 저해하는 인간의 또 다른 공포는 지조, 즉 과거의 언행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비롯된다. 타인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며 전전긍긍한다. 왜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고 그 집착을 어깨에 얹고 다니는가? 기억에만 의존해 살아가지 않는 것은 삶의 한 가지 지혜다. 위대한 인물이 지조에만 집착한다면 세상에서 그가 할 일은 많지 않다. 당신이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가감없이 말하고 내일 떠오르는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보라. 오늘 한 말과 내일 한 말이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토록 나쁜 것일까?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예수, 루터,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 등 순수하고 지혜로웠던 자들도 오해를 받았다. 위대하다는 것은 오해를 덮어쓰는 일이다. 이처럼 에머슨은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 성공의 법칙으로 정의합니다. 영상의 서두에서 언급했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이어져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게 된다는 말도 사실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꿀 때 내가 운명의 주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내포해요. 나 자신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린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믿고 표출하며 나아갈 때 consistency, 지조 혹은 일관성은 내려놓으라고 했죠.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으니까요. 변화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들은 썩어 사라지거나 무언가에 대체되어 사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에머슨의 말을 인용하자면 세상은 쉼없이 굴러가고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무엇이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면 된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발언들도 마찬가지죠. 어릴 적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발전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192연 한 입 가지고 두 말하지 말아라. 예전부터 내려온 이 말 때문에 과거에 사는 것을 멈추세요.
그리고 자신 있게 나를 믿으며 나답게 나아가라고 에머스는 말합니다. 타인을 모방하지 말고 당신 자신을 고수하라. 다른 사람의 재능을 모방한다면 임시 변통의 행위는 그 사람의 절반에 불과하다. 누구도 어떤 일이 최선인지 그 일을 완수할 때까지는 알 수 없다. 그러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람이 강해지고 승리하는 것은 오직 외부의 지지를 끊고 홀로 서 있을 때다. 다른 이들이 당신을 편들수록 당신은 나약해질 것이다. 끊임없는 변화 속 주변의 것으로부터 당신을 지지해줄 확고한 기둥은 오직 당신뿐이다. 당신 자신 외에 그 무엇도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머슨의 두 번째 성공의 법칙. 그는 말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생각하는 일이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혜와 지식의 정도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삶과 사고 방식에 호기심을 가진다. 넓게 보고자 한다면 깊게 지성하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현상들은 운명의 영향을 받는다. 이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나타났다 사라지며 변화와 두려움과 희망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지성을 통해 그것과 분리된 진리는 더 이상 운명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걱정과 두려움을 초월한 신처럼 바라본다. 우리는 진실을 전해줄 사람을 찾아 신발을 신고 푸른 대지를 살펴야 한다. 그럴 때 그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행복한 사람은 경청하는 사람이며 불행한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침묵해야 한다. 신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고대의 격언이 있다. 이처럼 침묵은 우리가 위대하고 보편적인 사람이 되도록 돕는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배움만큼 보이는 법이니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배워라. 이런 말을 남긴 에머슨. 그는 지적인 생각은 미래를 보는 관점이기에 현재 우리가 느끼는 가치는 비교적 낮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를 만난다고 해도 깊은 패배감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했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라도 그들은 단지 나에게 없는 남다른 기술을 가진 것뿐이고 나 자신에게도 그들이 가지지 못한 지혜와 능력이 숨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의 에세이를 읽으며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문장의 진정한 뜻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을 운 혹은 운명이라고 부르고 기대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마주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지성, 지식을 통해 이해하는 사건 앞에서는 근심을 초월하고 자신감으로 맞섭니다. 그리고 그런 걱정과 두려움을 초월하는 배움을 위해 말하기보다 남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조언. 그리고 에머슨은 우리가 지성을 위한 배움을 이어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지성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번 영상 속 나눈 그의 두 가지 인사이트는 성공의 법칙 속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또한 닿는 사람에 따라 처한 상황에 따라 각자 다른 행동으로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은 분명 성공일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 해답을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내면의 신뢰를 다지며 만들어가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내가 평생을 찾아다닌 소중한 무언가가 사실 맨 처음부터 외부가 아닌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에머슨의 인사이트. 덕분에 더 이상 조급하지 않고 담담하고 꾸준하게 나아갈 용기를 가지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깨달음의 답변이라도 하듯 그는 이런 메시지를 마지막에 남겼습니다. 한 사람의 야망은 능력에 정확히 비례한다. 당신의 마음이 위대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위대한 것이다. 영혼의 감동은 언제나 옳다. 인간은 스스로의 가치를 설정할 수 있다. 세상은 공평해야 한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이 깊은 무심함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게 영웅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누구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잊지 마라. 사람은 자신의 가치만큼 평가받는다. 그대 자신이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길 바란다. 선물이라는 빌린 빛이 아닌 그대라는 진정한 빛으로 빛나길 바란다. 그대의 삶은 헛되지 않다. 에머슨이 에세이에 남긴 이 문장들처럼 여러분이 가져온 야망 그리고 꿈들은 당신의 능력에 정확히 비례합니다.
꿈꿀 수 있다는 것은 이룰 수 있다는 걸 뜻해요. 그리고 자신의 가치는 자신이 아닌 그 누구도 정하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정하는 나의 가치와 꿈들이 내가 가질 한계가 되기에 우린 언제든 그 한계를 넘고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 나눈 에머슨의 인사이트가 2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비춰준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남을 통해서가 아닌 내면의 신뢰를 통해 비춰가는 그 시작이 되었길 바랍니다.